이걸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풀어봐야 보이고 레퍼토리들이. 지수함수를 할 건데, 자 항상 너네들 뭐 중학교 때부터 함수, 중3부터 함수를 배웠잖아. 함수라는 건 중2 때 배웠네, 그지? 1차 함수부터 해서. 함수라는 거는 결국 x랑 y 사이에 있는 관계를 표로 나타내는 거야. 더 정확히는 점을 찍는 거야. 그 값들을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패턴으로 이동하는지를 보는 게 핵심인 거지. 그래서 함수 단원에서는 늘 강조하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너네들에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숙제 문제수 선생님 많이 주진 않잖아, 시영아, 그지? 얼마나 많이 안 주길래 미리미리 안 하고 수업이는 당일날 하겠어, 그지? 근데 그거는 당일날 빨리 끝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고민하고 책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느는 거야. 백날 문제 뭐 1000문제, 2000문제 풀어봐야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풀어봐야 큰 의미가. 물론 연산 문제는 익숙해질 때까지 푸는 게 중요하고 요건 이제 많이 풀수록 좋은 건데 그 외에는 그래프를 항상 그려봐야 돼.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항상 얘기하잖아. 시험에서 너네 그래프 그려봐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거 언제 채점 매겠어? 그럼 막 되게 이상하게 쓴 애들도 있을 거고 뭐 선생님이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막 평가가 되게 점수를 매기기가. 또 그래프 그려봐 해서 뭐 그래프 예쁘게 그리고 뭐 타고난 미술 실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을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얘가 진짜 그래프의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돌려서 질문을 하는 거야. 너네 뭐 나중에 커서 연애를 하면 꼭 여자애들이 돌려서 질문을 많이 하잖아. 그렇지 않니? 주변에 여자애들, 같은 여자애들 보면은 혜진이는 이해 못하겠지만 막 남자친구 있는 애들 보면 왜 저러지 싶은 질문들이 있잖아, 그지?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꼭 이렇게 돌려서 여자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데이트를 딱 그러면 뭐 어디 놀러 갈까? 그럼 오빠 가고 싶은데 가. 근데 진짜 오빠 가고 싶은데 가면 집에 가잖아. 뭐 먹을까? 그래,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지. 난 다 상관없어. 그래서 뭐 국밥 먹으러 갈까 하면 오빠 헤어져. 뭐 이런 것처럼, 그지? 돌려서 질문하잖아. 여자애들 왜 물어보겠어? 내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진짜 네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파악해놓고 내가 지금 기분이 뭘 먹고 싶은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를 바라는 그런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수학 문제 시험 내는 사람들도 니네들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 다 돌려서 물어본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발 시험 문제 푸는 데 대충 찍지 말고 항상 이 함수 단원의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가 늘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언제 안 그리는 거냐면 안 그려도 진짜 내가 눈에 선명하게 기억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안 그려도 돼. 마치 바다내림처럼. 너네들이 초등학교 연산할 때 뺄셈 할 때 바다내림 막 배우고 지금 하니 바다내림? 안 하잖아. 아니에요. 안 하잖아. 왜 안 하겠어? 이제는 선명하니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바다내림이 익숙하니까 안 해도 되는 수준이 된 거잖아. 근데 함수는 많이 그려봐야 된다. 자, 포인트들을 몇 짚고 봅시다. 자, 지수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y는 ax승, y는 ax승 그래프의 기본형이야, 이게. 너네 기하급수적이라는 말 들어보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잖아. 그지? 지금은 물론 인구가 뭐 줄어든다고 하지만 생각해봐. 한 집에 옛날에 6명씩 나왔단 말이야. 둘이 결혼해서 6명이 태어나 3배가 되지. 근데 이 6명이 또 만나가지고 6배가 돼. 3배, 3배, 3배. 세대가 거듭날수록 3승꼴이라고 3배씩 되는 3배씩. 3의 거듭제곱꼴이잖아. 그지? 이런 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잖아. 그게 이 지수함수야. 계속 이 지수가 계속 커지잖아. 그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게 완만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가 커질수록 언제부터? 지수가 언제일 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까 얘가? 한번 생각해 볼래? 1보다 클 때부터. 어쨌든 구조 자체는 어쨌든. 자, 모든 값의 영승은 얼마야? 찾아봐. 그지? 미안해, 좀 늦게 몰랐네. 영승은 1이잖아. 그래서 정점은 항상 0,1이야. 정점. 정해져 있는 점. 이 그래프가 정해져 있는 점은 항상, 그러니까 반드시 지나는 점은 0,1입니다. 0,1이고 얘는 증가함수지.
증가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 있어요? x1보다 x2가 클 때 f의 x1이 f의 x2보다 작을 때 이게 증가함수죠. 뭐 등호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멈춰있는 순간은 용인해줍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줄어들지만 않으면 돼. 줄어들지만 않으면은 얘는 증가함수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할 건데, 자, 또 뭐가 존재하냐면은 점근선이 존재해요. 점근선. 점근선은 점점 가까워지는데 닿지는 않는 선. 점근선. 점근선이 뭐야? x축. y는요. 기본적으로. 그럼 얘가 평행이동을 해. 좌우 평행이동할 때 점근선은 안 바뀌겠지. 근데 위아래로 평행이동할 때는 점근선이 같이 이동하겠죠. 그렇죠? 자, 요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지수함수는. 그럼 이게 이제 변형이 돼서 자, 만약에 x가 음수야. x값이 음수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쏘리. x가 음수된다. a 값이 음수야. 쏘리. a가 미안해. 1보다 아이씨 0보다 크고 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이럴 때 어떻게 되니? a 값이 지수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 지수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 작아지지. 잠깐, 작아지지. 그러면은 2분의 1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지? 2분의 1에 뭐 마이너스 2승이야. 그럼 뭐가 돼? 4잖아. 더 크지? x값이 작아질수록 함수값은 커지지. 근데 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줄어들지. 너네 뭐 도박 같은 거 보면 2분의 1일 것 같잖아. 확률이. 이기는 거 지는 거가 2분의 1일 것 같은데 이게 거듭 제곱으로 반복되다 보면 0에 수렴하게 되거든. 그래서 너네들 어른 돼서 절대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도박을 하면 무조건 잃는 게임이다. 어쨌든. 그래서 거듭 제곱 계속해서 반타작하면은 0에 수렴하겠지. 나의 돈은 반타작하면. 자, 그래서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사실은 대칭이동이야. 얘랑 Y축 대칭이지. Y축 대칭은 뭐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응?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봐봐. 만약에 얘가 Y는 2의 X승 그래프잖아? 그럼 얘는 뭐야? Y는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인 거잖아. 그치?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역수를 뜻하는 거잖아. 그래서 Y축 대칭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은. 그러니까 A가 0과 1 사이다 라는 거는 1보다 큰 A 값으로 있었던 미치로 했던 지수함수를 Y축 대칭이동 시키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Y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뭐 내려올 거고 그런 거는 이제 그때 하면 되고 요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구간을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말고 A는 어차피 양수니까. A가 왜 음수가 되면 안 되지, 찬영아? 음수 되면은 커져가지고 커져서 커진다고? A가 음수 되면? A가 음수 되면은 왔다 갔다 해버리지. 함수를 왜 배운다 그랬어? 패턴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A가 음수일 때는 이 패턴을 따르지를 않아. 다른 그래프가 나와. 그래서 다루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지수함수라고 하지 않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울증 있어서 미친 애들을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지 않듯이 사람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잘 다루지 않지. 피하지 그냥. 굳이 분석하려 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1의 X승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1만 이렇게 지키잖아. 1만 이렇게 지키게 되지. 그래프가 특이하게 지키게 되죠. 그래서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밑은 항상 양수 다루고 양수 중에서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와 1인 것도 다루지 않아요. 왜겠어? 1인 순간은 상수함수니까 지수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밑은 항상 0보다 크고 1이 될 수 없다.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를 거고. 그래서 표현하자면은 치역은 뭐가 돼? 0보다 크다가 돼. 정역은 실수 전체가 돼. 그런 모습들. 정점 0,1 항상 지나게 돼. 이거 간단하게 메모해 볼까?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면 x가 x 플러스 2로 바뀝니다. y축으로 6만큼 가면은 플러스 6 해주면 됩니다. 그게 얘를 지난데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떤 발상을 해야 된다? 이 점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얘를 지나는 점이었겠지. 거꾸로 가면. 그럼 얘를 y축으로 이 녀석을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하고 x축으로 2만큼 하고 x축 대칭을 시켜주면 되는 거지. 이 순서대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x 2만큼 가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에서 x축 대칭에 하면은 y에 뭐가 바뀌잖아? 1,2를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식을 상행이라 익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1,2를 지나려면은 a는 얼마야? a는 2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죠? 다른 풀이 볼게. 자, 도형이 나오는 이유는, 직사각형이 나오는 이유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기 좋아서입니다. 직사각형의 가로는 x값을 변하렴. 직사각형의 세로는 y값을 변하렴.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직사각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 아시겠죠? 만나는 점들을 보는 거야. 자, 만나는 점. 이 점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y면 x 그래프를 준 이유는 뭐겠어? 얘가 D면은 여기도 D라는 거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A랑 B가 같다라는 거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치? 그런 힌트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프는 이 A 값은 얼마겠어? 0,1이니까 A는 1이겠죠. A는 B는 다 1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 세용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여기는 D입니다. 자, 이때 1일 때는 얼마야? 3이잖아. 1일 때 3이죠. 그럼 얘도 3이잖아. 여긴 1이고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3일 때는 여기가 27이잖아. 27에서부터 1까지니까 세로의 길이는 26이잖아. 2 곱하기 26이니까 52이겠죠.